19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머무는 숙소의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매일 새벽마다 찾아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 기도도 목적이긴 하지만 좁은 공간 또 빈 공간이라도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문화와 영적인 감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들여다보고 있던 목사가 또 다른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보지 못하는 좋은 면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교회들 얘기하고 싶은데, 서울에는 아직도 금요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밤에 보통 9시, 10시에 모여서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느 교회 금요일 날 그 철야 기도에 갔어요. 갔는데 2층 가득히 모였어요. 조명을 이제 약간 어둡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저쪽에 건너편에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 소녀들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손을 들고 통성기도할 때도 열심히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 앞에 성경 놓는 데 보니까 물병까지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뭐 랭귀지 문제도 있지만은 꿈에도 볼 수 없는 풍경을 보면서 그거기에 굉장히 은혜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장래가 조금은 환하게 보이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목적 중에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로고스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그 인터내셔널 스쿨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려면 수요일 날 밤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갔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뭐 엄청난 학생들이 모였어요. 한 200명 모여서 수요일 날 밤에요. 그리고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참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한국 대학만 빼놓고 지구촌 대학에서 학력을 다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공부하지만 여기 예일에도 오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에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이걸 출석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린 출석하는 게 없대. 그런데 이 학교 들어올 때 입학이 아주 까다롭다고 그래. 그래서 소위 부산에서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학교가 이 로고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하이 레벨에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보기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넓은 땅을 주신 목적이 크리스찬 데이 스쿨을 하기 위한 비전으로 하나님이 저는 주셨다고 처음부터 믿기 때문에, 이제 금년 가을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내년에 그레이드 1, 2, 3 매년 하나씩 이제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도 이 우리 교회의 주님의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서울과 지방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저 여행자의 눈에 비치는 한국, 전에도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모처럼 한 3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너무너무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어촌에도, 농촌에도 아주 이제는 삶의 수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참 골고루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았고요.
한국을 떠나 사는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자부감을 느끼는 그런 광경들이 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피부로 느껴져요. 피부로. 무엇보다도 도시든 이 시골이든 지방이든 아파트 타운들을 세웠는데, 과거의 아파트는 그냥 이 브록을 쌓아놓은 것처럼 모양도 없고 보기도 좀 그렇게, 그런데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볼 수가 없어요. 다 현대적인 감각과 예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아주 그 산들과 그 배경들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풍경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산의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 홍보되어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세계 어느 항구 못지않게 이 아름다운 항구, 부산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수를 봐도 그렇고요. 구석구석이 너무너무 이렇게 향상되어 있는 모습을, 그것뿐만 아니에요. 집에서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여기도 물론 이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은 그게 이제 보편화됐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그래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이 없고,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소문이 그저 공연한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실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한국이 지금 G7에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들, 뉴스들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냥 유튜브에 믿거나 말거나 그런 뉴스가 아니더라고요. 우선 한국은 우선 지정학적으로 중국, 소련, 일본 틈바구니에서 많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발전을 얘기할 때는 꼭 주변 국가들과 비교를 해야 식성이 풀리는 민족성이 우리 한국의 민족들입니다. 지금 일본에 속해 있는 대마도가 한국의 옛날 우리 땅인데 지금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국에 돌려줘라,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다. 또 일본은 전범 국가 규제 때문에 원자탄 만들 수 없는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아마 몇 개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뭐 군사적인 비밀이니까 그건 공개는 못 하겠지만은 그런 실력을 가진, 원자에서는 가장 탑을 달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또 대마도 근처 부산 앞바다에 한국과 미국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인공섬을 만드는데, 일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그래서 미국이 협상을 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거절했다고 그래요. 명분은 한미 합작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중국의 남침을 막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바로 자기들 탑 앞에다가 한국 해군 기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요. 며칠 전 뉴스 한국 보니까 울릉도에 해상 비행장을 만들어서 이제는 동해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행정 정책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몇 해 전에는 유엔이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선택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일본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결과적으로는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 가운데 하나로 선택을 했는데 불란서어도 선택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7천만 명이랍니다. 일본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제2외국어 영어를 다 폐지하고 한국말을 선택하는 학교가 70%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가 나오잖아. 중국, 일본 지금 한국 관광 비자 얻느라고 며칠씩 밤을 새고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한도 끝도 없어요. 한류 영향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는 우리가 한국에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이 몇 나라들이 우리도 한국에 편입되고 한국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의 뉴스에 보면은 이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경영권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도 법적으로 한국도 석유 생산국으로 기록이 등재가 됐다, 그런 뉴스. 며칠 전 뉴스에는 한국의 충주 홍천에서 발견한 히토류, 그 다음에 리튬, 이것이 중국의 매장량보다 훨씬 초과하는 그런 매장량을 발견했다. 여러분, 현대 산업은 이 히토류나 이 전자상품이나 이 앞으로 발간되는 만들어지는 이 배터리 자동차의 주 원료가 한국에서 발견된, 금년에 한국에서 수소로 가는 차를 만들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뉴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히 세계 5대 강국에 2030년이면 5대 강국이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단순한 소문이나 그저 뭐 유튜브 뉴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들을 발표했는데, 한국의 외화 보유고가 7위, 자동차 작년에 800만 대를 230개 나라에 수출했고, 그다음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1등부터 6등까지가 한국에 있는데, 세계에 떠다니는 배의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군함은 92%가 메이드 인 코리아, 어느 나라 군함이든지. 초음속 전투기 16대를 인도네시아에다가 몰고 가서 넘겨줬는데, 이제 군사력이 현재로서는 6인데 머지않아 3위권에 진입한다. 5대 잠수함 생산국이 한국이다. 항공서비로서는 1등이다. 여러분, 유엔이 발표한 대로 한국의 전자기술, 인터넷 보급 속도,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 됐다. 320번째 기업이던 삼성이 20년 전에요, 지금은 8등 기업으로 올라섰다. 8등 기업. 세계인의 45%가 메이드 인 코리아 셀폰을 손에 들고 있고, 한국 산업 때문에 모토로라, 블랙베리, 노키아, 소니, 파나소닉, 내셔널 등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리고, 애플도 점점 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삼성의 반도체 1등국 공장, 이번에 바이든이 거기 방문했죠. 이게 1,000억 불, 100조 원이면 1,000억 불이죠. 1,000억 불. 서울에도 10억 불짜리 지금 연구센터를 짓고 있고, 미국의 이 반도체 170억 불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여러 나라에다가 팔아가지고 12억 불 수입을 갖게 됐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 세계, 지난 정부가 원자력을 한국에서 다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외국의 수주 책에 탑을 달리고 있다. 뭐 잘 아는 기능 올림픽에서는 20년째 1등, 20년째 1등. 기아, 현대 자동차, 여러분 서울에 외제차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가격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산차도 얼마나 고급화되어 있는지 수입차에 못지않는 그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하철 세계 1등이죠. 공항 1등이죠. 건설 건축 작년에 외국에서 700억 불 수주해서 수입을 했고, 금년에는 아마 900억 불 건물 짓고 다리 놓고 터널 뚫는 데는 세계가 한국을 추월할 수가 없다. 타이어가 1년에 1억 개씩 생산하는 3대 타이어 강국이다. 한국 화장품 지금
300억 불씩을 수출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하나 5억 불, 매년 5억 불씩을 수출하고 있다. 5억 불. 세계 1등 가전제품은 다 한국이 휩쓸고 있죠. 여러분 여기 가보세요. 전자매장에 가면 온통 한국 제품들이 있다. TV, 냉장고, 세탁고, 에어컨. 라면 매출이 작년에 외국으로 나간 것만 해서 10억 불어치를 팔. 이번에도 어느 부산의 식당에 갔더니 로봇가 음식을 싣고 왔더라고요. 건져내면 그리고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활짝 현실 속에서, 과거에는 문맹률이라고 그랬는데 문맹률이 아니라 문해율이랍니다. 문해율이 99%, 대학 진학률이 세계 탑인데 60%, 경쟁력은 64개국에서 47등이지만 논문 발표량이 세계 1위예요. 그만큼 각 분야의 연구, 발명, 발견하는 그 노력들이 증거가 논문으로 발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참 감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지금 완전한 영상 문화들, 그리고 노래, 예술을 다 한국이 지금 선점을 해가는 과정에 참 우리 한국이 잘 된다는 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한번 냉철하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삶의 질은 어떤 삶의 질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과 불행의 기준이 뭘까요? 과거에 한두 번씩은 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봤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생각나십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가? 정말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의 좌표는 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저 많은 미래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미 45년 전에 독일의 사상가 에리 프롬이 그의 생의 마지막 펴낸 책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삶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의 소유, 내 인생 행복에다가 내 삶을 걸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전체를 그 질 자체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걸어야 할 것인가? 물론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 철학가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결론을 다 유도하는 거 알지요. 인간은 아니라고 하면서 존재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와 현실을 보면 소유의 삶을 걸고 있다. 여러분, 동물은 절대로 개인 소유가 없어요. 사유의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도 평화롭게 잘 살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이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소유를 갖기 위해서는 경계를 그어야 돼. 울타리를 쳐야 되고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해야 되고 자기 소유를 넓히기 위해서는 경쟁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연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지나놓고 보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데 결론을 알면서도 현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이 에리 프롬이
세계 인류들에게 도전하는 그의 마지막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은 과거의 삶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을 채색하는 대로 나타난 시간들, 현상들, 이제 와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오늘의 삶을 고친다면 미래의 시간이 바람직한 시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원리를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한 나발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죠?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목축업 시대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미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좌표가 나발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발을 묵상하면서 국가나 인간들이 인생의 행과 불행의 기준을 소유냐 존재냐, 이 주제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철저하게 나발은 소유적인 존재, 그런데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은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구석구석을 살아가는 지구촌의 사람들, 현대인들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언급했으면 다시 말할 수는 없어요. 좀 도전적이고 좀 충격적인 이야기지만은 모든 인류가 살찐 돼지를 원하고 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살찐 돼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굶주리고 고민하는 소크라테스의 고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해답은 어느 쪽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돼지를 살찌운 목적은 한 가지뿐이다. 그걸 알면서도 인류는 스스로 절제 없는 살찐 돼지를 선택했다. 도살의 날이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돼지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벌써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좌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 번째는요, 잘못된 웰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한동안 입에서 웰빙을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웰빙이라는 말은 이 복지나 행복의 정도의 의미를 표시하는 용어로 나온 이야기인데, 한국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웰빙을 그냥 유행어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건강에 좋다는 제품들을 불러들이는 수식어가 웰빙이다, 웰빙.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국립공원에 캠핑을 갔다가 곰을 만났다. 얼마나 놀랐는지 막 가까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곰이 피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그 한국에서 온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자네 그 곰 쫓는 간단한 방법을 몰랐구만. 아니,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랬더니, 다음에 캠핑 가서 곰이 다가오면 I am Korean 두 번만 얘기하면 곰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웅담 한번 외치면 세계 곰들이 코리안 모르는 소리가 없고 웅담이라는 소리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돌아다보지 않고 주랭랑을 칠 거라고. 여러분, 아직도 뭐 웅담이 뭔지 모르는
순수한 우리 교우들 자랑스럽습니다. 건강에 좋다 하면 뭐 앞도 뒤도 돌아다보지 않아요. 세계 음식이 다 한국으로 몰려와요.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지면 세계 삼겹살이 한국으로 계속, 지구촌에 삼겹살이 모자랄 정도라는 뉴스가 몇 년 전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웰빙, 잘못된 웰빙,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소유를 늘리는 거 그게 뭐 죄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잘못이긴 해요. 근면하게 정말 정직하게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소유를 늘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원리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부호가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하루 3끼 먹는 음식을 봤더니 그냥 하얀 쌀죽에다가 맹간장 찍어서 먹는 게 그게 고작.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재산 많이 쌓아도 뭐래.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저 맹간장이나 흰 쌀죽이나 먹고 앉아있는 그 재산이 그에게 무엇을. 웰빙도 좋지만 이 웰빙은 인간의 건강이나 목숨을 건지지는 못한,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웰빙을 외치긴 외쳤는데 자기만을 위한 웰빙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웰빙보다는 웰다잉을 힘써야 된다. 웰다잉. 사람들은 사자를 싫어하죠. 한국은 엘리베이터도 버튼 넘어 1, 2, 3 하고 F를 썼지 사자를 쓴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고 두려움만 하면서도 이 웰다잉에 대한 준비가 없다. 예수님은 이 웰빙보다는 웰다잉을 강조하셨어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화려한 왕복보다 그 꽃 하나가 더 훌륭하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 같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만 31절 다 같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해석을 했는데요, 순수한 한글로 풀었으니까 참살이에요.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웰빙인데, 제대로 사는 법, 참살이의 반대는 뭘까요? 그 헛살이 하는 겁니다. 헛살이.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이 한 거예요. 그 헛살이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 나발과 같은 결론을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참 비참한 모습. 여러분, 웰다잉을 구하면 웰빙은 거저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행복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의 총체적인 행복은 오로지 주님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쾌락은 잠깐일 뿐이지만 이웃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웰다잉의 선물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